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규 기자,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밀양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재가 완전히 꺼진 뒤 약 4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화재 현장은 이렇게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이 통제선이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하얀색 그 기다란 천막은 그 비상탈출용 슬라이드입니다. 마치 그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그 바깥에 그 공기를 부풀어 넣어서 내려오는 그 슬라이드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당시에 그 얼마나 긴박하게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피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어떤 그 지금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이제 응급실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화재 지점입니다. 1층 응급실에서 불이 나서 1층과 2층 중앙통로를 타고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불이 난 거는 오늘 오전 7시 반입니다. 약 3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일단 지금 소방당국이 13시 10분 기준으로 아까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3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1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와중에 긴급하다고 보고 있는 환자도 10명에 달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 사상자의 수에는 계속 변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점점 그 화재 당시의 상황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그 희생자들이 1층과 2층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6명이 갇혀 있던 걸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2층까지 이제 그 연기가 중앙 통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2층은 그 거동 불편 환자들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이 붙어 있는 이 병원에서 요양병원 환자들은 오히려 많이 대피를 하였는데 일반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이 많이 희생된 걸로 지금까지 우리 구조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이 병원 관계자도 3명 있는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그 희생자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놀라운 거는 제천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는 점까지 발견이 되면서 참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이 사고 현장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걸로 지금 소방당국은 밝히고 있어서, 불과 지금 참사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화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집기들이 타 있고 물도 뚝뚝 떨어지고요. 이 날씨가 지금 상당히 이곳도 추워서 저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다 얼어붙을 상황이고, 지금 이 안에서 화재 조사하고 있는 그 요원들도 상당히 어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지금 안에서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나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지금 이 밀양시 보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매트리스나 이런 어떤 가연물들이 많았던 것이 아마 큰 원인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어떤 화재 조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조금 더 계속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SBS 보도국의 노동규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 지금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의 이영주 교수님, 장세만 SBS 보도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세만 기자, 노동규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인명피해 상황, 무엇보다 사망자 수가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내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도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사망자가 39명이고요. 중상자가 18명, 그리고 경상자가 113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 10명가량은 지금 상태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더 희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장세만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10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면 아마 사망자 수가 최악의 경우
50명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예. 경찰은 앞서서 현재 사망자를 41명으로 집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좀 전에 있었던 1시 반쯤에 밀양 현지에서 소방당국이 오늘 3차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밝히기는 39명이 현재까지 사망자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은 아마 그 화재 진화 작업 중에 촬영된,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밀양 세종병원을 뒤덮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노동규 기자 연결했을 때는 연기도 다 없어지고 또 소방당국 구조대원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일단 진화 작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인명 구조 작업, 인명 대피 작업도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 불이 난 게 7시 32분쯤이었죠. 예. 그리고 소방당국이 밝힌 대로 9시 한 20분쯤에 1차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었고요. 이어서 계속 추가 작업을 통해서 10시 20분경에, 10시 26분경에 완전 진화를 했다. 그래서 모든 불길은 잡았다고 밝혔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연기라든지 현장 상황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요. 구조 작업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현재 이 건물 세종병원 전층에 대한 수색 작업은 일단 1차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1층 불이 발화했던 지점이 이제 1층의 응급실이었는데요. 예. 이 응급실의 현장이 눈으로 보기에도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1층 이 응급실 부근에서 추가 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층은 응급실이고 2층은 일반 병실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응급실이었으면? 건물이 이제 세종병원이라는 곳이요. 5층 건물이 한 2동짜리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앞에 이 도로 쪽에 면한 앞 건물에는 일반 환자들이 입원실이 있는 일반 병동이었고요. 저 뒷건물, 지금 보이시는 저 도로면에 이제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면인데요. 저 뒤쪽에 이제 또 다른 병동이 한 채 있는데, 그게 우리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동에 약 94명의 환자분들이 계셨고, 앞에 있는 일반 병동에 100명의 환자가 있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불이 1층에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아까 그 화염을 보셨듯이 엄청난 양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아마 1층과 2층에 피해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도 보면 오늘 있었던 화재의 피해 대부분이 이 앞 건물, 즉 일반 병동의 1층과 2층에서 대다수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3층과 4층은 양호한 반면에 다시 5층에서도 피해가 집중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예. 안타깝게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와 비슷하게 1층과 2층, 그 아주 낮은 층에서 예. 그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발화 장소가 1층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층인 1층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 자체가 차단됐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런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이제 2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여기에 이제 병동, 일반인들이 아닌 이제 환자분들이 계신 이 병동으로 확산이 되면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재약자에 속하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더 빨리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재 연기에 가장 빨리 노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장상원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병동, 화재가 난 곳은 일반 병동이고 그 건물 바로 뒤에 요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동이 있는데, 요양병동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대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소방당국에서. 그런데 앞층은 일반 병동, 물론 응급실 환자들이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그 불이 났다. 그런데 앞병동에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현장의 인명 구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 인명을 일단 대피시켜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까? 일단은 어느 장소든 인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소방의 가장 기본적인 예.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건물처럼 이제 실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의 접근이라든지 건물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뒤쪽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이 환자들을 우선 대피를 시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분은 주변을 더 우선시했다기보다는 소방이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은 진압 과정에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이와 동시에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 말이죠. 일단 7시 32분쯤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장세만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시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고 구조대원들은 몇 시에 도착을 해서 화재 현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화재 현장에 언제 투입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이 좀 있었습니까? 7시 32분에 신고,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소방대 출동 시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방서장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39분에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42분에 10분 뒤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대응 1단계는 신고를 받은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요. 그 자체 소방력으로 어렵다. 실제로 이제 화재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응 2단계를 요청하면서 주변에 있는 5개 소방서에서 지원을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대응 1단계가 7시 37분에 내려졌고요. 그로부터 5분 이후에 7시 42분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장세만 기자에게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장 브리핑은 인명구조 진행 반대편 방향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환자들을 밖으로 구조를 했고 3층, 5층, 6층 환자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했다. 동시에 요양병동에 있는 환자들 전원을 대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교수님께 이게 참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 현장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화염이 휩싸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그 옆에 다른 곳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우선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뒷건물과 앞건물이 어떤 건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앞건물의 경우에는 연기라든지 화염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압 작업을 하는 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뒤쪽에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이 환자들을 대피시킨 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이제 주변의 병원에 있던 이제 그 뒷건물에 있었던 병동에 요양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구했다라는 판단보다는 실제적으로 우선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인원을 구해야 되지만 실제로 진압 작업 이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 진압 작업을 병행하면서 다른 건물에 있는 인원들을 대피를 우선 시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원래는 요양병원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새롭게 병원이 개조가 되면서 일반 환자들도 받고 요양 환자들도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 뇌 관련 질환 이런 분들이 많이 응급실에 오시기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 지적하신 부분이 결국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큰 피해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아마 질문하는 걸 텐데요. 앞서 우리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뒷건물에 있었던 요양병동뿐 아니라 일단 소방당국이 밝힌 브리핑에 따르면요. 앞건물에 있었던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1층이 응급실이었고 2층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중환자실이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화재 불길이 이 상층부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과 동시에 중환자실에 있었던 15명의 중환자들을 구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15명에 의해서 추가로 다시 구조가 이루어져서 4명 해서 약 19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층 이상으로 더 불길은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피해를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가 질문하셨던 대로 이 병원이 그 뒷건물에 있었던 요양병동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앞건물에 있었던 이 응급실이라든지 2층의 중환자실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고령층 70대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 또
이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걸로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이게 분의 아마 도움 없이는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랬던 것 많았다는 같습니다. 얘기군요. 그래서 네. 그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밀양 소방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밀양 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화재 현장 목격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07시 35분에 화재는 발생했고 초진이 09시 29분에 했으며 완전은 10시 26분으로 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층과 2층 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층에 병실 일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출은 그 옆에 있는 요양병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본관에서 4층의 사람들이 인명 내려오고, 5층에서 할머니들이 거진 다 명복을 빌면서 내려왔었거든요. 예, 목격자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당시 상황이 다급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진짜 화재 원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례에 걸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있었고요. 아마 그 1층 그 응급실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됐다는 게 이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의 목격 진술인데 아마 현장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화인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화재 원인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출동한 소방 당국은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상황에서 1차적인 화재 원인 규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보통 걸립니까? 실제로 이제 진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현장 조사들을 일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근데 현장 상황이 이제 사실은 화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소실이 돼서 완전히 소실됐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화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소실이 됐기 때문에 명확한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층 응급실 뒤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단 발화 지점은 응급실 뒤쪽이다. 뒤쪽이다라고 하면 큰 길의 면한 부분이 아니고 건물 반대편 쪽을 이야기하겠죠, 아마도? 그런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응급실에 계셨던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는 결과적으로 뒤쪽이 아니라 큰 길 쪽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응급실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고 뭐 보호자분들 역시 또 가족을 놔두고 만약에 그때 응급실에 있었다고 한다면 혼자 나오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1층, 2층 이렇게 사망자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층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로의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1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수평으로 이렇게 문만 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나 복도를 경우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대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없는 신체 능력을 가졌거나 인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층에서 이미 1층으로 내려와서 대피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려온 상황에서 더 이상 대피를 못한 상황에서 숨지셨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갑자기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죽었다는 건 사실은 이 응급실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화재가 난 상황을 안 시점은 이미 상당 부분 화재가 굉장히 커진 이후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화재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상당 부분 커진 이후에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됐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을 보면은 응급실 옆 간호사분들의 그 탈의실이라고 하나요? 옷 갈아입는 곳에서 불이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옷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불에 잘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옷들이 많은 곳이면은 화재가 급속도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그 편의 공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 밀폐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빨리 인지되기가 어렵거든요. 또 최근에 뭐 확인이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워낙에 갑자기 추운 날씨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안에 혹시라도 전열기에 이런 사용을 했었던 흔적이 있다든지 또 실제로 다른 뭐 전기에 의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발화 원인들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밀양세종병원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 완공이 됐고 이런 자료들이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8년도에 병원 허가가 났다고 2008 년에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 병원과 더불어서 요양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요양 병원으로까지 허가가 나 있고요. 병상 수는 약 한 200병상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의 193개 병상 수준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규 기자가 현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물론 나중에 화재 원인까지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이 병원 측의 과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따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터졌다고 한다면 초기에 상당 부분 진압이 가능했을 텐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확인된 기자분이 확인하신 바로는 아직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급실의 탈의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구획된 공간 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화재가 상당 부분 커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클러 자체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시설적인 미비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막 나온 거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또 자막이 나와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를 넘어서 아예 없었다. 이 부분 소방당국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이 2008년에 완공이 됐고 그 법안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그렇다고 한다면 스프링클러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 이제 이를테면 대형 소방시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지만 이 규모가 중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면적이라든지 층수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환자는 굉장히 일반인보다는 열악한 상태, 그리고 또 소방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 성능,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화면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아침 7시 32분 출근 시간대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소방대가 출동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도착한 시간 자체는 이렇게 늦지가 않아요. 네. 브리핑에 따르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분 예. 신고받은 이후에 같은 5, 6분 이후에 출동을 해서 1단계 조치를 취하고 10분이 경과했을 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상으로 볼 때는 조치가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소방서장이 브리핑할 때 1차 브리핑할 때 말이죠. 지금 시간대별 상황이 나옵니다. 32분에 신고가 접수됐고 39분에 종합상황실장이 출동했고 7분 밀양서장이 현장 지휘를 7시 48분에 시작했고 8시 3분에 인명구조 9명 병원 이송 9시 29분에 1차 진화 작업이 완료됐고 10시 26분에 진화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다. 이렇게 시간대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브리핑할 때 1차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망자 대부분이 이번 화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물론 나중에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번 화재와 연관이 없다는 건 사실상 좀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화염, 불길에 휩싸여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연기나 또 중환자분들이 많으니까는 중환자분들은 또 산소 마스크 같은 것도 쓰고 계실 텐데 대피시키는 과정에서는 그걸 또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좀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뜻의 브리핑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뭐 사실 이제 그 정확한 그 말의 이제 뜻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화재에 의해서 직접적인 노출, 그러니까 화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망한 이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대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3층에 중환자실 15분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서 중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재에서 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피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구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사망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기로 인해서 화재 이제 이 사망을 하셨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검은 이 농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또 이 시옷가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의 이런 이제 이 가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흡입함으로써 사실상 또 사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완진의 진화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완진 확인을 하는 과정은요, 실제로 불이 대부분 불길이 잡힌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이제 소요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불이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혀서 대부분 이제 진압이 됐다 하더라도 잔불 정리라든지 또 실제로 다시 재발화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방대들이 다 들어가서 남아있는 불씨들까지 충분히 다 끄는 상황. 그래서 완벽하게 불씨가 제거된 상황을 완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혀서 꺼진 상황은 화재 발생 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발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밀양 세종병원 현장에서의 진화 작업은 오전 7시 32분에 불이 난 뒤 3시간 정도 뒤에 모두 끝났습니다. 인명 구조 작업, 인명 대피 작업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화재 원인 규명하고 구조되신 분들 가운데 중상을 입으신 분들 치료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에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 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할 것과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이런 장비의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달라.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장비 지원 어려움 없도록 조치해달라. 각별히 당부했고요. 정부를 대표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서 화재 진화 작업 그 이후에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는 사이에 새로운 분들 나오셨습니다. 잠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다시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더 상세히 전해드리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